포튼쿨 전쟁 후 벌어진 차원의 균열 틈에서 가장 먼저 쏟아진 것은 어둠 군단장 카멘이 이끄는 어둠 군단 악마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아크라시아를 불바다로 만든 어둠 군단에 이어 카제로스가 아크라시아로 건너왔고, 카제로스는 그가 평생 동안 갈망한 태초의 힘이 이곳에 있음을 직감합니다. 아르테미스 동부 대륙에 자신의 군단을 집결시킨 카제로스는 아크라시아 전 대륙에 군단을 보내어 전 세계를 위협했고, 인간들은 신에게 기도했으나 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크라시아의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쯤 포튼쿨 전쟁 마지막에 세이크리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인간들에게는 재앙이라 불리던 가디언들이 오히려 악마들과 맞섰는데, 에버그레이스가 카제로스의 진격을 저지 바르카는 어둠 군단장 카멘과 격돌, 다른 악마 군단도 다른 가디언들에 의해 저지당하며 팽팽한 싸움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악마들을 막는 것에만 급급한 가디언들과 달리 오랜 시간 이 순간을 기다려온 카제로스에게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악마 군단이 가디언들과 전투를 할 동안 카제로스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자들과 함께 아크라시아 세계에도 붉은 달을 만들어 아크라시아의 하늘에 2개의 달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달은 카제로스가 가진 심연의 힘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었으며, 가디언들은 수세에 몰렸고 본래 빛과 혼돈의 힘으로 탄생한 가디언들이었기에 혼돈에 더 가까운 가디언들도 존재했는데, 바로 가디언 바르칸이 카제로스의 힘인 심연의 불꽃에 매료되어 악마 군단 편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바르칸과 그를 따르던 가디언들이 에버그레이스를 배신하자 어둠 군단장 카멘이 카제로스를 도와 에버그레이스를 공격. 거대한 힘을 가진 에버그레이스였지만 카제로스와 카멘의 협공을 막지 못하고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기세를 몰아 악마 군단은 아크라시아 정복을 눈앞에 두게 되는데, 절체절명의 순간 아크라시아의 마지막 희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훗날 찬란한 별이라는 뜻의 에스더라고 불리우는 7명의 영웅들, 인간 기사 루테란을 필두로 가디언 슬레이어 카단, 실린들의 여왕 아제나, 무도가 시엔, 이 영웅들의 모든 무기와 방어구를 제작한 우마르족의 갈라투르, 요지족의 샨디, 라제니스족의 니나브가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에버그레이스의 가디언들과 대륙의 다른 종족들도 이들을 도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격전이 시작됩니다. 가디언들은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을 막아섰고, 에스더들은 군단장들을 상대로 호각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은 가디언 슬레이어 카단과 어둠 군단장 카멘이었으며, 두 힘의 격돌은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정도로 거대해 아크라시아의 다른 종족들도 악마들도 이 둘의 대결에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악마들을 쓸어버리던 아제나의 앞에 몽환 군단장 아브렐슈드가 등장. 둘의 강력한 마법이 부딪히자 아크라시아 대륙 곳곳에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으며, 차분하게 대응하는 아브렐슈드와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악마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아제나의 모습은 누가 악마인지 잊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루테란은 에버그레이스와 함께 카제로스에 맞섰지만 갈라투르가 만들어준 최강의 무기 패자의 검이 카제로스의 일격에 부러져 버렸고, 도울 틈을 보던 카단은 카멘을 상대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에버그레이스는 루테란의 앞으로 나서며 전장을 이탈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에버그레이스는 가디언 미스틱과 교신을 통해 자신의 둥지에 숨겨놓은 7개의 아크를 가져올 것을 명령했는데, 미스틱은 스스로의 몸을 안개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들이 악마 군단장과 격전을 벌이는 동안 전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갈라투르와 마수 군단장 발탄의 싸움 또한 치열했는데, 오랜 싸움으로 체력이 고갈된 갈라투르가 위기에 몰려 발탄이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전장에서 이탈했던 루테란이 카제로스에게 부러진 패자의 검으로 발탄에 맞섰습니다. 패자의 검의 진정한 힘은 사용자의 의지로 발동되었으며, 패자의 검을 만든 갈라투르는 자신이 만든 이 검을 가리켜 투지의 검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루테란은 부러진 패자의 검에 의지를 담아 투기의 날을 만들어 마수 군단장 발탄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하지만 지친 것은 갈라투르뿐만이 아니었으며, 가디언들과 협력해 비아키스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니나브, 교활한 쿠크세이튼을 상대로 전혀 흔들림 없이 대적한 샨디, 질병의 힘을 가진 일리아칸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맞선 시엔까지 모두 선전했지만 전투가 길어짐으로 인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를 이끌던 에버그레이스도 부상이 심해 더 이상 버티기엔 역부족. 한계가 온 아크라시아의 종족들과 에스더들,
이들을 구원한 것은 에버그레이스의 명령으로 아크를 가지고 돌아온 미스틱이었습니다. 가디언 미스틱은 7개의 아크를 모두 루테란에게 넘겼고, 아크를 건네받은 루테란은 아크의 힘을 개방, 태초의 빛 아크의 힘은 카제로스에 대항할 무기가 되어 에스더들에게 전해집니다. 루테란이 발동시킨 아크의 힘을 얻은 에스더들은 악마들을 밀어붙였고, 거기에 가디언들이 가세하여 가디언들의 도움을 받은 에스더들은 아크의 힘으로 카제로스를 봉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갈래로 나눠진 빛들은 거대하고 성스러운 기둥으로 변하여 신의 창처럼 지상으로 내려와 꽂힌 후 결계를 만들어 그 결계 안의 모든 악마들을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아크의 빛으로부터 생성된 루페온의 긴 사슬들로 인해 카제로스의 육체가 봉인되기 시작하자 아크라시아와 페트라니아 두 세계에 공명하고 있던 카오스 게이트 또한 닫히기 시작했고, 봉인을 막을 수 없었던 카제로스는 어쩔 수 없이 영혼을 분리하여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 악마 군단장들과 함께 페트라니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가디언 바르칸과 바르칸을 따르던 가디언들도 악마들을 따라 페트라니아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들은 마침내 카제로스의 육체를 봉인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후 에스더들은 봉인된 카제로스의 육체를 안타레스 산 심장부에 가두었고, 아크라시아에 열렸던 카오스 게이트가 모두 닫히자 아크라시아에 떠오른 붉은 달도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7개의 아크는 빛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졌는데, 루테란은 7개의 아크를 다른 에스더들에게 나누어주며 시련을 통과하는 자만이 아크를 모을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아크를 숨기자고 제안. 에스더들은 탐욕에 물든 자가 아크를 차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 루테란의 의견에 찬성하고 대륙 곳곳에 아크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긴 사슬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한 참혹한 전쟁을 훗날 사람들은 사슬전쟁이라 불렀으며, 사슬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리고 에버그레이스는 파괴된 대륙을 복구시키는 것은 이곳 종족들의 몫이라는 말을 남기고 어딘가로 사라졌으며, 에버그레이스를 따르던 가디언들도 다시 긴 잠에 들었습니다. 가디언 루마는 세상에 남아 인간들 곁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겠다며 에버그레이스에게 간청했고, 에버그레이스는 루의 뜻을 존중하여 루가 인간들 곁에 머무는 것을 허락합니다. 한편 인간들은 악마들과의 전쟁을 종식시킨 가디언들을 더 이상 재앙이 아닌 신의 성물로 기록했고, 7명의 영웅들을 에스더라 칭송하며 그들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각 종족들은 대륙을 정비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들이 건국되기 시작합니다.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다시금 아크라시아에 찾아온 평화.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